다음 주 수요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사건도 다른 사건들보다 뭐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죠. 최진열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그제 직접 자필로 쓴 30쪽짜리 진술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실관계들은 쭉 썼지만 대부분 내용들이 이제 검찰의 기소 남발에 대한 비판이었고, 그래서 최후 진술 때 했던 얘기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진술서를 한 번 더 냈어요. 30쪽짜리나. 이건 어떤 뭐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따라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 그 최종 변론 기일에 77장이나 되는 자기 의견서를 내면서 상당 부분 그 지지자들의 어떤 세를 규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자필 진술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필로 써냈는지 여부도 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내용 자체가 본인의 죄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떤 검찰의 수사가 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건 뭡니까? 공소권 남용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1심에서 이미 받아들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예. 다만 1심과 2심에서 최종 진술에서 살짝 달라진 것은 내가 그때 조금 뭔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는 약간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1심과 달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잘못은 없고 결국 검찰 탓만 하는 거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어떤 심증을 바꾸는데 어떤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변론 종결한 이후에 선고되기 일주일 전까지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30개의 의견서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또 검찰 같은 경우에는 37개의 의견서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 통상은 어떠냐 하면은 선고하기 일주일 전에 합의부 이 판사님들 세 분이 모여가지고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걸 항소 기각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아마 일주일 전까지 집중적인 어떤 의견서를 냈는데 이미 판사님들 세 분이서 의견을 다 모아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2심의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판결문이 사실상 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어제 있었던 그런 좀 수위 높은 말씀이 아닌가. 예. 아마 상당 부분 마음이 불편하고 상당 부분 불안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부담과 불안함의 표출 아닐까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 자필 진술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 의미 없고요. 검찰에서는 한 20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한 30번 벌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30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인데 사실은 판사를 해보면 변호인이 쓴 의견서를 더 중시해서 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그게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내는 걸까요? 그래도 뭐 걸까요?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겠죠. 사실은 이제 구속된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뭐 매일 쓰거든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본인의 위해서. 반성문도. 자, 어쨌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다. 뭐 이런 차원으로 또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요. 오늘 좀 논란이 됐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를 목전에 두고 헌법재판소 산하연구원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제 요청을 했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이거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쭉쭉쭉 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런 것들이 이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꼴입니다. 김미 대변인. 자, 어쨌든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뭔가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 측과 비슷한 주장을 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게 지금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했는데 만약에 재판부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헌법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법 소원에 대한 어떤 결론, 가름말을 어디에서 타느냐? 헌재입니다.
근데 헌재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련해서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이 때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제라고 했는데 헌재에 있는 물론 헌재 대표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튼 헌법재판연구원이 논문이 또 마침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본인은 무죄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했다 안 했다 이걸 따지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가 되는 법조항 자체를 없애거나 그걸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위인설법 아니니까 본인을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법 행위,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의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흐름을 봐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피선거권 박탈 관련해서도 벌금이 100만 원인데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아예 1000만 원으로 올리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아무리 낮게 해도 벌금 100만 원 밑으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벌금 1000만 원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헌재가 또 마침 이런 논문이 나왔다는 걸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굳이 왜 이 시점일까? 이재명 대표와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다분하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